똑같은 맞춘 항목이 있더라도 1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KC 감리 문제까지 나오면서 난도하고 채점 방식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기출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다. 비전공자인데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는 화두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에듀윌 전기기사 최재욱입니다.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진행이 됐어요. 이번 시험이 특히 난도하고 채점 방식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험생들의 고민을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해 드리면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번 시험 기사 산업기사 문제가 서로 바뀐 것 같아요. KC 감리 문제까지 나오면서 체감 난도 역대급이었는데 이번 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공사기사에서 나온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KC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기사업법 등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전기사업법 등에 대한 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회차보다는 좀 더 어떤 부분 점수에 대한 득점, 배점 등등이 조금이라도 시험 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해 첫 번째 시험 합격률은 10%대 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0 문제처럼 소문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일부만 맞췄을 때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인토록만 맞췄을 때도 2점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응시생분들의 기억에 의거해서 복원된 문제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문제 조건이 소문항 1번과 2번으로 나와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접점 시퀀스인 문제인 경우에는 완성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짜임새가 있었을 때 온득점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토록만 맞추었다 라고 이제 하더라도 인토록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동작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동 푸시 버튼 A 접점이 병렬로 들어간다, 자기 유지가 들어가 있다, 인터록 접점이 내 거 아니고 남의 거, 상대방 금지로 제자리에 들어가 있다, 요랬을 때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도가 높았을 때 온득점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유접점 시퀀스회로 부분 중에서 어느 한 접점만 똑 맞았다, 나머지 접점에 대해서는 모두 틀렸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복원된 문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점 득점이 엄청나게 높았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회로 중에서 한두 접점만 맞추고 나머지 모든 접점을 틀렸다 그러면 2점 이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점 이상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점짜리 문제 10개가 나올 때 각각 1점씩 배점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시된 8개의 모든 문항을 모두 맞췄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접수가 있어서 온득점 전체 10점을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소문항을 가지고 그 전체 문제 배분됐던 문항 개수하고 문제 득점을 나누어서 나눈 소문항 득점을 내가 부분 점수로 얻지는 못할 것 같고요. 소문항 개수보다는 낮은 부분 점수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 편차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 시험 보건담 기준으로 가채점 해보면 어떤 사람은 53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68점까지 나오는 등 편차가 크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전적으로 채점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53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68점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두 분의 답안 자체의 작성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고 보여지고요. 똑같은 작성에 대해서는 15점에 채점의 편차는 불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응시생과 2번 응시생의 답안 작성 처리 과정의 유형이 달랐다라고 이제 보여지며, 똑같은 맞춘 항목이 있더라도 가채점이 올라가는 경우를 상상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공란이 없어야 되고요, 여백이 없어야 되고, 그림이 이뻐야 되고, 접점이 명확하게 접속점이 있어야 되고, 접지까지 완벽하게 계산 과정이 빠져 있다거나 접속점이 없다거나 그러면 결과가 10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채점을 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편차가 났다기보다는 주관식 필답을 하는 유형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차이가 났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용어 실수 관련인데요. 설계 변경 개요서가 정답인데 실수로 설계 변경 요청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말 명칭이나 알파벳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B하고 ACB라고 이제 하게 되면 ABB는 초고압급의 800kV급이고 ACB는 저압 1000V 이하급이기 때문에 알파벳 하나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영문 약자 또는 우리말 명칭에 철자 하나도 틀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개요와 요청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 철자에 대해서 제가 만약 채점자라면 감히 동그라미라고 쓸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고민글 여섯 번째입니다. 공부 재개 시기. 2회차 보려면 벌써 이제 2회차를 보시는군요. 1회차가 이제 불합격됐다고 본인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2회차를 본다 글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시험에 부족했던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릴 것 같고요. 5과목에 어떤 부족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필기 과목 5과목을 모두 다 다시 한번 소급해서 보는 것은 권하지 않는 파트일 거예요. 뭐 자기학은 절대 실기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기라던가 아니면 전력공학이라던가 아니면 요번 시험에 5과목에 KC 규정 등등의 부족점이 있으셨다 느끼시게 되면은 지금 당장 실기를 다시 한번 1페이지부터 열어서 공부하겠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놓치셨던 필기 과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워밍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합격자 발표가 완벽하게 난 후에는 재개하는 시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 제우스 너무 확실하게 저는 떨어진 게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면 하루 이틀에 또는 2박 3일 정도의 휴무를 좀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경계점에 있으셔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진짜 필기 과목 중에서 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기간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과목당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1차 필기 과목에 5과목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기기 과목, 전력 과목, KC를 포함한 전기설비, KC 규정 등등에 대해서 일주일씩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재개하시면 어떨까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고민글 7번째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필기용 이론이 실기에서 대거 출제됐는데 다음 시험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학을 제외한 4과목은 다음 시험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그 이유는 18개의 실기시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험 문제 이거니와 KC 규정이 우리나라 현실하고 완전하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KC에서만 모든 문제가 다 나오질 않았고요. 요번 시험이 전기사업법이라거나 전기기기 라거나 1차 필기에 관련된 과목에서 2문제 이상 이격거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4문제 이상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여전히 2회 때나 3회 때도 이어질 걸로 감히 예상을 하는데 요번에 나왔던 것만큼의 많은 개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번에 나왔던 1회 실기시험 개수보다는 필기에 관련 내용이 한두 문제 정도 적어질 걸로 예상을 하면서 대신에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올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고민글 8번째입니다. 이번 실기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멘붕이 왔습니다.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기기사 기출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공사기사 분야에서 나오던 이격거리 등등이 전기기사 쪽에서도 나왔던 지금 현재 1회차이기 때문에 1회차만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 종목 여기서 말하는 타 종목은 이제 전기를 벗어난 타 종목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은 보셔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내용은 1회 실기시험을 보고 난 결과가 그랬다는 거죠. 2회 실기시험 때까지 꼭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때는 5과목 필기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의무가 생겼다. 충분히 권할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9번째 되겠습니다.
비전공자인데 필기시험까지 시간이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이 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끝나지 않는 화두인 것 같아요. 필기시험 원서 접수 후에 3주 정도 기간이라서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됐지만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3주 정도의 비전공자가 처음 시작하셨다면 오늘 1일차라면 합격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번 3주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까지 제 생각에는 3개월이라고 카운트를 할게요. 3개월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하루에 10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연결이 되었던 가장 최근에 실기시험에 복원된 문제를 보고 난 판단입니다. 가급적 초반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과목들 자기약 또는 회로 이론을 초반에 한번 끌고 가주십시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회로 이론인 경우에는 3상, 다상 교류, 3상 회로, 대칭 좌표까지 필기 공부를 하신 다음에 후반부에 기기, 전력, 5과목,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렇게 해갖고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조금 나눠서 공부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부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타임수를 계속 줄이겠죠. 기기 과목, 전력공학, 5과목 공부 시간을 이제 늘려주시면서 비중을 차이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 기준으로 계산 문제 등등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승부를 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암기 과목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자기학이나 회로인 경우에는 과락을 넘기는 수순으로부터 출발해서 12개 이내 범위 쪽으로 이제 목표 득점을 잡아주시고, 후반부에 들어가는 기기 과목도 12개 정도의 득점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2과목의 전력공학에서 15개, 마지막 5과목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KC 분야에서 16개 정도의 목표 득점을 잡으신다면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실기시험과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목표 득점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비전공자이실수록 준비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시고 모든 과목 득점을 똑같이 평균적으로 맞춘다라기보다는 과락을 넘기는 과목과 최고 득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 나누어 주시고, 최고 득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은 5과목을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필기부터 실기까지 연결되게 준비를 해주신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득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고민글 9번째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맞는 전략 차근차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질문 또는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어느 정도 스텝업 한 단계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